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두일입니다. 날씨가 약간 쌀쌀해졌지만 해가 지기 전에 나와서 오늘도 하나의 영상을 남겨봅니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주에 그 3심 재판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특가법상의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로 구속 17년, 징역 17년이 확정된 것에 대한 형 집행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명박이 억울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 주변에 모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MB 구속에 대해서 뭔가 불만 섞인 그런 목소리들을 외치는 것을 보고 굉장히 한심하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이명박이 얼마나 많은 국민 세금을 탕진했는가에 대해서 갑자기 급 관심이 생겨서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그렇게 분석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은 저와 비슷한 그런 고민을 했던 교수 전문가들이 있어서 이미 관련한 책을 냈더라고요. 책의 제목은 MB의 비용이라는 제목이고 일마 출판사라는 곳에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유종일 KDI 교수, 박창근 관동대 교수, 강병구 인하대 교수 등이 집필자로 참석해서 이 각각의 전문가들이 해당 분야별로 이것을 좀 수치로 만들어낸 MB가 탕진한 국민 세금을 수치로 그렇게 환산해내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책인데 그 책에 담겨있는 핵심적인 내용들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MB가 재임 5년 동안에 탕진한 국민 세금은 약 189조 이상입니다. 최소 189조 이상이라고 그렇게 책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을 항목별로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자원외교가 있네요. 이 자원외교 악명은 없죠. 같이 이 형님까지 동원돼서 전 세계를 누비면서 우리나라 국가 세금이 해외에 투자가 됐고 이게 어떤 형태로든 다시 이 개인 이명박 집안으로 회수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지금 여러 형태의 추측이 나오고 있고 국정조사도 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B가 감옥에 있는 동안 조금 더 이 내용들이 조사가 되어서 환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원외교를 통해서 낭비된 세금을 대략적으로 42조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공사라고 하고는 우리나라 3대 공기업이 그 MB 재임 기간 동안에 늘어난 부채 액수가 42조입니다. 참 굉장히 많이도 멀쩡한 이 공사들을 부실 기업으로 만드는데 크게 일조한 것이 바로 자원 외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4대강 사업이 있죠. 4대강은 돈으로도 굉장히 큰 액수, 가장 큰 액수의 국민 세금을 탕진했지만 무엇보다 뼈아픈 것은 우리나라의 이 자연을 아주 결정적으로 훼손을 했고 그것을 앞으로 복구하는데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거라는 우려가 더 심각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4대강에 관련해서는 순수하게 들어간 사업비로만 22조가 들어갔고요. 환경보건이나 향후 유지 비용까지 포함해서 약 84조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이 전문가들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좀 더 세부적인 항목으로 봤을 땐 훼손 습지의 가치가 6조 원, 하천 정비하는 데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1조 3천억 원, 취수원을 이전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2조 5천억, 그리고 금융 비용이 연간 3천억 이상씩 현재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그때 녹조 라떼 등을 포함해서 아름다운 우리나라 이 하천을 굉장히 인공적으로 만들었고 그것을 유지를 하건 혹은 그것을 복원을 하건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치명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을 건드리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행위인데 열지 말아야 될 판도라를 우리 MB 각하께서 진행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금 감세를 통해서 낭비된 비용을 약 63조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재정부가 추산한 내용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주로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어떤 이런 세금 감면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KT, 롯데, 포스코 등이 그런 세금 감면의 혜택을 입은 대표적인 기업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최소 189조의 국민 세금이 낭비가 된 숫자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면 숫자로 추산이 불가능한 굉장히 망가뜨린 부분들이 있죠. 네, 대표적으로 남북 관계가 있습니다. 그 이전 정권인 DJ 정권과 노무현 정권에서 남북 간의 정상회담과 뭐 개성공단 등의 어쨌든 이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의 어떤 이 남북 관계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던 부분들을 이명박 시대와 박근혜 시대 때 모두 다 망가뜨리기 시작했죠. 이 남북 관계가 망가짐으로써 지금 현재 다시 그 후퇴한 상태에서 그 어떤 뭐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협상들이 들어간 것은 굉장히 비용적 낭비와 정신적인 낭비, 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안보에 대한 불안까지 포함을 했을 때 우리가 얻은 손해는 굉장히 막중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또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로 삼고 싶은 것은 바로 미디어법의 통과를 통해서 종편이라는 괴물을 탄생시켰고, 그를 통해 지금 언론의 지형을 완전히 망가뜨린 것에 대해서 MB에게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그전까진 그래도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 미디어법을 통한 종편들이 탄생을 한 이후에 기레기들만 남게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MB의 대표적인 작품이 되었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탄생시킨 종편의 경우는 아무리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 이런 취소에 해당되는 요건들이 발생을 해도 그게 쉽게 또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이런 문제들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저는 검찰에게 그 첫 번째 가장 큰 핵심적인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수사를 했고,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 2차 면죄부를 줬죠. 그래서 이명박이라는 괴물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제대로 검찰과 특검에서 수사를 했다라고 하면 이 MB라는 괴물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고, 그러면 제가 지금 이 말씀드렸던 189조의 추산 가능한 국민 세금과 남북관계와 언론 지형 등 추산이 되지 않는 어떤 이런 국가적인 사회적인 낭비를 가져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MB의 경우는 결국은 뭐 사필 규정에 따라서 오늘 다시 세 번째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엄정한 법 집행 계속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지금 현재 아직 밝혀지지 않은 자원외교 등을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환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오늘 그 논현동 자택 주변에 뭐 많은 지지자들이 모였지만 정치인들 중에서는 장제원이 또 나왔더라고요. 제가 요즘 장제원과 끈적끈적한 사이이다 보니 유독 관심이 갔는데 왜 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자가 그 MB라는 대통령을 탄생시킨 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뭐 책임이 없다라고 회피하는 모습에 과연 장제원이로다 라는 생각을 다시금 했습니다. 네, 뭐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